B아파트 월세화 가속이 되고 있다. 월세 실거래 통계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인가? 전세에 아주 찌끔의 월세가 곁들여진 거죠. 강제적으로 전세 시세가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임대는 싫어하는 전세가 계속 있는 겁니까? 우리 집 주인이 모건 스탠리야. 걱정이 없네. 원치 않게 가게 된 왜곡된 시장 흐름이다. 집값이 오르는 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월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월세가 계속 고공행진이다.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이동이 많이 되면서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앞으로 전세와 월세, 임대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좀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펴려고 하는 상황이고, 외국계 기업들이 속속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하는, 임대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의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도 오늘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들 나온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그렇다. 월세가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월세 선호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보증금이 올라가고 있다.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들. B아파트 월세화 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보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전월세 거래량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것인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지금 모습을 보면 지금 초반에는 작년의 상황 보면 지금 주황색이 월세예요. 월세가 전세보다는 비중이 거래량이 좀 적었었는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탁 지금 월세가 더 치고 올라가면서 월세 비중이 확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긴 하지만 비중을 본다면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전체 거래 중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100으로 봤을 때의 거래량 비중을 봤을 때 작년 9월, 10월,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전세가 그래도 비중이 더 많았는데 작년 초부터 월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월세 실거래 통계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월세라고 우리가 월세 거래량 그리고 전세 거래량 이렇게 짓게 되고 있는 그 통계의 한번 실체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뭐냐면 다세대 전월세 그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전세 월세 거래를 짓게 하면서 제공해주는 통계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게 실거래가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 것이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월세라고 해서 분류를 해서 통계를 뽑는 이 데이터를 몇몇 한번 보면은 재밌습니다. 빌라예요. 빌라고 광진구에 있는 지금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의 거래, 월세 거래를 지금 가져온 것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월세하면 임대료가 뭐 보증금 한 2천에, 보증금 3천에, 월세 뭐 9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것들 보통 생각하시죠. 좀 약간 보증금이 높으면 5천, 조금 더 높으면 1억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이 월세 지금 짓게 된 월세 거래 데이터에 보면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만 원이네요, 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게 뭔 일이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6만 원, 7만 원. 지금 보면 보증금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진짜 뭐 그 원룸 쪽방촌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3억 3천에 7만 원. 2억 9천에 7만 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내려와 보면은 뭐 3억 7천에 8만 원. 그죠? 3억에 8만 원. 이런 상황들이에요. 또 5억 5천에 10만 원도 있네요. 이게 다 월세로 지금 지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사실상 이렇게 뭐 3억에 10만 원, 3억에 7만 원 이거는 거의 전세죠. 전세에 아주 찌끔의 월세가 곁들여진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상으로는 뭐로 짓게 돼요? 월세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월세 같지 않은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짓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런 거래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뭐 1억 4천에 10만 원,
이것들도 지금 보면은 10만 원 받으려고 1억 4천에 얼마 더 받을 걸 안 했나? 글쎄요, 왜 이랬을까요? 그죠? 2억 3천에 12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답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통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통계는 지금 월세가 아니라 월세와 그리고 반전세, 거의 전세에 가까운 월세, 거의 월세가 아주 찌급밖에 없는 반전세도 다 모두 다 월세로 지금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세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HUG, 그죠? HUG의 126% 보증보험, 공시가 126% 보증보험 그 가입하는 그 기준. 이게 뭡니까? 전세자금 대출,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전세 못 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시세가 빠지면서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이 HUG가 정한 그 보증보험의 기준 자체가 150에서 지금 116%까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또 뭐 112%까지 낮추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쨌든 126%로 지금 낮춰진 상태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전세 시세가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세가 원래는 시세가 일대 시세가 2억 8천이었는데 공시가격에다가 더해서 봤더니 전세 가격이 2억 4천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전세 보증보험 가입 못 해줘.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4천만 원은 이거를 월세로 내야겠네. 다달이 얼마씩 월세로 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임대를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월세 거래량이 증가된 것처럼 됐습니다. 월 7만 원, 월 8만 원, 월 10만 원 내는 그런 전세 거래가 지금 많아져서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월세 비중이 왜 늘고 월세 가격이 왜 급등했느냐? 지금 보증 반전세 반월세도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걸로 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결국 이건 뭐냐면 반전세 반월세 반영이 안 되는 데이터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 그건 알겠어. 그렇다면 이제 이 현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로 이게 반전세 반월세 이렇게 아니면 월세 이것을 살고자 하는 임대인들의 그 수요가 정말 많아서 그들이 정말 그걸 선호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냐 진짜 희망하는 것이냐 이것을 임차인도 임대인도 그렇다면 월세 선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정말 좋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론 의지가 있는 분도 있겠죠. 나는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는 월세로 무조건 월세만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는 그냥 전세 살고 싶었어. 그래 보증보험이 충분하게 나한테 그것만 해준다면 나는 그냥 전세 살 건데 거기서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임대인도 여기는 월세 얼마만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 가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임차인도 그래요 그럼 나는 월세를 얼마씩 내면서 이렇게 할게요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맞아서 가는 거예요. 원해서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차인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월세로 이동이 일어나서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이걸 또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걸 계속 올려주면서 월세를 올려주면서 높은 월세를 올려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왜냐면 주거의 비용 부담을 굳이 않으면서 월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진짜 전세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냐? 그럴까요? 아니죠. 정말 전세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들은 뭘 기피하고 있을까요? 바로 HUG의 허그의 공시가격 126% 기준 이거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전세를 충분히 주고 싶어도 내 돈 혹시 떼일 수도 있는데 저거 보증보험에서 안 해준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전세를 반전세 쪼개서 쬐끔의 월세를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걸 기피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굳이 월세를 계속 선호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이잖아요. 다른 데는 없는 아주 우리에게만 있는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전세는 정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선호해. 임대인이 좋아서 지금 전세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임차인이 좋아서 전세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임대인은 싫어하는데 전세가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인은 싫은데 전세가 계속 있는 겁니까? 두 관계가 다 선호하는, 다 목적에 부합하는 게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전세를 올 곳이 쓸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월세가 오르고, 그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약간 어떤 변화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집 주인이 모건 스탠리야. 우리 집 주인은 모건 스탠리야. 우리 집 주인은 하인즈야. 이렇게 뭡니까?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 그것도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임대시장에. 그래서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으로서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그 국내 금융사랑 손을 잡고 강동구에 있는 어떤 한 임대주택을 그리고 오피스텔을 또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인즈라든가 미국 부동산 기업이죠. 큰 기업. 거기서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임대사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개 홍콩 어떤 그 기업과 손잡은 외국계 기업이 동대문에 어떤 또 제기동에 이렇게 지금 임대주택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임대시장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손들이 들어와서 임대 사업을 해주면 우리 집주인이 모건 스탠리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 집주인이 하인즈야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안정된 신뢰감 있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상에 걱정 없으니까 네 그리고 확실한 미국 기업, 확실한 대기업, 외국계 기업이 이 주택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없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무래도 큰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 그다음에 질 좋은 어떤 서비스가 동반된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고퀄리티로 해서 어떤 임대주택의 질적인 성장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임대주택들의 어떤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그럼 단점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렇게 확실한 좋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 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데 임대료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높아지는 거죠. 임대료의 상승이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만약에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임대 주택들을 계속해서 잠식해 나간다면 굉장히 높은 월세를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파급력,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서 하는 그 기업들은 임대 그 사업을 잘 해나가겠지만 이게 더 성장하거나 더 확장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전세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전세 예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임대료를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으면서 임차 임대인이 모두 선호하는 그 전세라는 게 있고 높은 월세를 주면서 고급 주거지를 가시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나 못 가. 그 돈 나는 못 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안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집 찾아가시는 분들은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기업체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형 임대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그 1, 2인 가구의 증가와 그죠? 그리고 월세 상승인데요. 근데 이 월세 상승은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왜곡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1, 2인 가구 증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환경인데 여기서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1, 2인 가구의 상당수는 뭐예요? 고령의 어르신들이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우리 좀 연로하신 부모님들 월세 내면서 자가 사시는 분들 얼마나 계시나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취약한 어떤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작은 집에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은퇴해서 편하게 주거를 해야 되는데 월세 내는 생활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금, 내가 여태 평생 모은 현금 뭐 그게 적으면 2억, 적으면 3억 뭐 그 정도 자금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냥 빌라 찾아가서 거기 사시고 싶어 하시고 어르신들이 그런 곳을 훨씬 선호하신단 말입니다. 과연 이 1, 2인 가구들이 월세를 얼마나 선호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사업이 확장되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 전세 제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뭐 월마트라든가 까르푸라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은 사업하다가 다 놀라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독특한 어떤 주거의 구조가 있고 우리 또 이 자산이라는 것이 그 주택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70%, 80%가 다 자산이 주택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전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그래서 전세를 내가 목돈으로 들고 있으면서 그건 내가 지키는 돈이니까 나 그냥 편하게 살 거야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제 전세가 또 다시 수요가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자, 지금 보면 주담대 금리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은 주담대랑은 또 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금리 2차례 연속 인하가 됐어요. 그러면 기준금리랑 연동되는 코픽스도 지금 또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어쨌든 은행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하면서 전체적인 금리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 내년 되면 이제 대출에 대한 환경들도 새로 리셋이 되면서 대출의 여건들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또 내년 되면 환경들도 좋아져서 조금 대출에 대한 여건들도 더 열어주고 벌써부터 내년 초 되면 대출 환경이 좋아지니까 일부 은행들이 어떤 대출 문턱을 조금씩 넓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 쓰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월세를 사느냐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좀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전월세 전환율. 그래서 내가 월세를 사는 게 나은가? 그리고 내가 차라리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게 나은가 해서 그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 대출 이자를 많이 비교해 보는데 지금 보면은 현재 이게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고 여기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율이란 말이에요. 이율이 지금 한 3.89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지금 전월세 전환율도 훨씬 낮단 말이죠. 물론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했던 그 시점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너무 폭등하면서 너무나 확 올라가 버리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전세에서 엄청나게 도망쳐 나가서 월세로 많이 갔었습니다. 이때는 전월세 전환율이 오히려 대출 이율 이자보다 훨씬 더 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이미 이렇게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전세 대출을 써서 집을 사는 것이 어떤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로 수요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구조가 전세 자금 대출을 더 받아가는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 중인 계속 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써서 내가 월세보다 좀 더 좋은 주거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내가 월세 내면 좀 그 낡은 빌라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 대출 받으면 좀 깨끗한 신축 빌라를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걸 선호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전세 수요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면 아파트건 빌라건 전세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전세 매매 가격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의 가격대가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파트를 봤을 때 2016년도 전도에는 이 주황색인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5%를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높게는 80% 90%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55%를 좀 아직 못 미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매가 대비 전세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는 사실 전통적으로 전세가율이 높기는 해요. 높긴 해서 70%그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나 2023년도에는 전세가율이 70%, 72% 가까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상태잖아요.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 수준이라면 아직은 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지금 매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전세가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전세는 좀 환경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이 전세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그거는 완전한 월세가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 월세로 지금 수요 이동이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시장의 아주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동된 부분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정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와 전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임대시장의 월세 전세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첫째, 현재 월세 급등, 월세 비중 증가는 통계상의 약간 한계에 의한 약간 그런 제한이 걸린 것이다. 데이터상으로 완전한 데이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반전세, 반월세가 증가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이걸 강하게 원해서 그런 것이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왜곡된 HUG 126% 제한, 대출 제한 이런 것들로 의해서 원치 않게 가게 된 왜곡된 시장 흐름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 세 번째.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전세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갈 수 있으면 갈 겁니다. 그래서 HUG의 126% 기준이 완화되거나 또는 대출 여건이 좀 완화되거나 또는 지금 매가가 많이 조금 올라주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하거나 이 등등등의로 어떤 환경들이 조금만 바뀌어지더라도 당장 내년 돼서 대출의 여건만 좋아지더라도 전세 수요의 이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전세가 없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제도, 전세. 이렇게 매력적인 전세가 없어질 수가 없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집값이 오르는 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임대인들은 사실 전세를 왜 주는지를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이면은 집값이 3억이면은 전세는 그냥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는 건데 감가상각도 감안 안 하냐? 2년 살고 나면 집이 얼마나 낡아질 텐데 왜 거기에 그냥 더 싸게 집을 빌려주는 거야? 무상으로 아니고 그 목돈을 받았지만 다시 내주니까요. 하나도 빼는 거 없이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집값이 3억이면은 3억 한 2천에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집이 헐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전세를 쓰느냐? 임차인 말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지금 5억에 살 집을 전세가 3억이 있어서 2억이 있어서 내가 그걸 3억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갭으로 내가 사고 이 가치가 오르는 걸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세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는 뭐냐면 집값이 오를 것이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전세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집값이 막 오르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히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가 강합니다. 집을 갖고 싶어 해요. 땅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집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 갖고 있고 지금 앞으로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는 시장인데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고요. 일시적으로 집값이 빠지는 시점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시점 지나선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승이거든요.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계 큰 손들이 속속 우리나라 임대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임대 시장의 질적인 성장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좋은 어떤
어떤 그 요건들 훨씬 질 좋은 임대주택들이 공급됨으로 해서 와 이런 임대주택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세 선호가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적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거나 임대 사업을 시장으로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저는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 이게 확장되고 막 우리 임대차 시장에 그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임대 시장의 어떤 변화들에 인해서 그리고 뭐 공시가격도 떨어져 거기 더해서 지금 전세는 제한을 둬서 허그가 보증보험을 또 낮춘다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지금 버티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어쨌든 전셋값이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셋값이 내려가 있고 이런 환경이지만 결국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공급 가뭄이 이제 곧 뒤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는 1년 내에 빠른 회복을 할 것이다. 비아파트 시장.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건 갖고 계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가 좀 있으시더라도 요거 시간을 지나가신다면 조만간 조금 그런 약간 숨통을 트이는 어떤 환경들로 가실 것이다. 그리고 사실 비아파트 시장도 그렇게 전세 시장으로의 수요가 움직이면서 전세값이 오르면 매가도 따라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의 어떤 환경들 한번 진단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세가 뭐 전국기, 탄핵 전국이다 뭐다 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꼭 계속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기회는 이럴 때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